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오채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학부모님 두 분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7살 아들, 5살 딸을 둔 남매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3살, 1살 다둥이 아빠입니다. 아, 네, 다둥이 아빠시군요. 오늘은 저희가 유아기에 놀이가 왜 중요한지 한번 학부모님들하고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놀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놀이가요. 놀이를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들어요. 아, 머리가 좋아지죠. 또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냥 뭐 아이가 좋아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머리도 좋아지고, 네, 하는 것이 또 놀이의 특성이겠죠. 그런데 사실 머리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놀이에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놀이를 정말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놀이도 해보시고 또 공부도 해보셨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놀았던 것만 기억이 남죠. 저도 놀 때, 저도 놀 때. 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놀이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놀이를 즐기고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또 발달해 갑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빠서 놀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아이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고 되도록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그런 또 학부모님들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하는 경험을 또 미리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리 본인들이 경험했던 기준을 좀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준을 너무 일찍 받아들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경험할 기회가 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즘 아이들이 할 것도 많은데 굳이 그 시간 낭비를 하면서 하게 할 필요가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아이가 성공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지만 이러한 부모님의 생각 바탕에는 놀이는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놀이는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몰입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놀이하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특히 놀이하면서 아이는 안전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미 안전한 실패를 경험한 아이들은 감당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 자체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즐기고 몰입하는 특성이 있기에 다음번에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스스로 찾아서 터득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더 해보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공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모두 공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친구들하고 끼고 싶어가지고 집에 와서 날마다 이제 공기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방구에 가서 정말 온갖 신제품 공기는 다 사서 이제 아이 가방에 이제 넣어서 보낸 거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아이가 막 울면서 집에 온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코끼리 공기밖에 못 해가지고 친구들이 자기가 사온 공기만 가져가고 깍두기만 시키고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너는 열심히 공기를 닦거라. 그래서 이제 공기를 열심히 정말 한 6개월간 연습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이제 자면서도 공기가 보일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재밌는 건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아이들한테 껴서
공기놀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대신 가서 공기놀이를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공기 잘해요. 그런데 사실 놀이라는 것이 이렇게 스스로 그 당시에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끼지 못했지만 자기가 열심히 그 공기를 연습하면서 많은 실패도 했죠. 그런데 그런 노력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갈지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놀이가 너무 좋다는 건 알지만 저도 때로는 다른 아이들이 와서 무언가 되게 잘할 때 그때 굉장히 또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아, 그럼요. 엄청 마음이 급해지죠.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사실 신기한 거는 보통 부모님이 자녀가 졸립다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할 때는 뭐 잠도 자게 하고 밥도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 말을 듣는데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공부만큼은 옆집 부모님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에 좀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내 자녀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주변에 비교하는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은 옆집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당하느라 아이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바쁜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바빠서 아이들이 놀이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놀이할 시간도 없습니다. 한 예로 2018년도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 방과 후에 집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친구와 놀이하는 아이가 100명 중 2명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치원생은 다를까요? 네네. 지금은 유치원생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은 이제 유치원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세대는 학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노셨나요? 네, 그래서요 너무 놀고 또 놀고 또 밤 또 못 놀고 오면 또 아쉬워가지고 막 또 마음 내일은 또 더 재밌는 걸 해봐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우, 행복한 시기 보내셨네요. 저는 부모님이 좀 교육열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학원에도 다니고 학습지도 하고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생각해 보면 좀 못 논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 자식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게 막상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부모로서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아이를 위해서 정말 미래 계획을 잘 이렇게 세우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좀 어렵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놓은 부모라도 아이 미래에 대해서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 학원을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을 볼 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러고 있으면 좀 마음이 급해져요. 근데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돌아와서 책조차 보지 않으면 그쵸. 정말 이게 내가 맞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너무 공감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봐 불안해 하시는데 재밌는 점은 자녀가 책을 읽으면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딱 공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책을 읽는 것도 지식을 배우고 또 세상을 알게 되는 중요한 방식이죠. 그런데 그 외에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멋진 그림에 감탄할 줄도 알고 자연의 경이로움과 어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과 태도도 중요한 공부가 아닐까요? 그러네요. 네. 아이들은 놀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또한 중요한 공부고 배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아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의 사실 열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자녀가 다 행복하기 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칫하면 부모님이 정한 방향을 성공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막 매달리는 동안 사실 아이들은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미래는 아이가 스스로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가 현재 속에서 열심히 놀이하고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고 자신이 잘하는 방향으로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놀이는 아이가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놀이가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건 알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 계속 놀리다가 나중에 다른 아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놀이와 배움이 반대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놀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배움이라고 생각했던 활동도 바로 놀이로 연결되고 또 놀이가 배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놀이의 목적이 바로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있거든요. 미국 놀이연구소의 심리학자 스티븐 시비라는 분은 놀이할 때 뇌의 모든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놀이를 했는데 알더라 하는 것은 놀이를 할 때 집중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본다면 놀이는 배움의 적이 아니라 바로 파트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이가 단순히 배움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에게 전체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이징카라는 학자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호이징카라는 학자는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서 놀이하는 인간이 바로 호모 루덴스입니다. 호모 루덴스는 바로 인간의 문명이 있기 전부터 바로 놀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이가 교육적으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표현행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정말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놀이를 봐야 되겠죠. 그런 정도로 놀이야말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또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놀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수님 말씀처럼 놀이가 정말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그럼 뭐 어떻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놀아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놀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이는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바로 놀다에서 나온 거죠. 그렇다면 놀이의 주체가 아이이고요. 또 부모님이 함께 논다면 아이와 부모님이 다 놀이의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와 놀아줄 때 부모님의 의지나 흥미대로 놀이를 이끌고 가기보다는 아이가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방향대로 놀이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놀이를 먼저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놀이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호기심이 많은 아이인지, 작은 것도 세밀하게 조작하면서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내는 아이인지, 또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잘 해내는 아이인지가 이해가 되죠. 그런 놀이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잘 먼저 지켜보시고, 아, 내 아이는 이렇구나. 그러려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놀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자녀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저희 아이는 좀 저를 닮아서 제가 좀 몸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저희 아이도 몸을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그냥 꼬물꼬물 그냥 앉아서 뭘 만드는 거, 몸을 많이 쓰거나 체력 소모 별로 없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놀이하면 어떤 점에서 좋으냐면 이 놀이가 왜 재밌는지를 이해하게 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놀이를 왜 재미있어 하는지, 그러다 보면 내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이해하게 되면 부모로서
어떤 방향으로 내 자녀를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아버님께서든 어머님께서든 그냥 한두 시간 놀아주고 때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아이를 잘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놀이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놀이를 강조하던데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놀이를 지원해 주시나요?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의 놀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또 아이들을 잘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놀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는 거죠. 저희 유치원은 2019년도에 유치원 교육과정을 한번 개정했습니다. 혹시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은 특별히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강조합니다. 예전에도 유치원에서는 놀이를 강조했었는데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유아가 정말 자기의 흥미와 관심대로 주도적으로 놀이하고 충분히 놀이하면서 배우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한 예로 저희 유치원에 그 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만 3세였는데 그 아이는 주로 이제 혼자 많이 노는 아이였어요.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혼자 놀이하면 좀 걱정하시죠?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준이가 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어떨까 하고 이제 마음을 쓰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준이 놀이를 좀 선생님이 잘 관찰하고 짧은 영상을 좀 찍으셨어요. 그런데 준이가 미술 영역에서 긴 휴지심으로 이렇게 뭔가 끼우는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짧은 휴지심으로도 긴 휴지심 안에 이렇게 넣어서 끼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성공하니까 너무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공유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준이한테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준이가 저런 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 놀이는 선생님 우리도 하던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준이의 모습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준이하고 같이 노는 모습이 많이 발견된 거죠. 네,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냥 준이가 혼자 노니까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준이랑 놀아 이렇게 하셨다면 애들이 준이랑 놀았을까요? 그쵸, 안 놀았겠죠. 안 놀았겠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도 준이의 놀이 모습을 공유하고 나니까 준이한테 관심을 보였고 또 준이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놀이로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구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놀이를 보고 아이를 이해하면서 전문가로서 지원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오늘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부모님들 의견이 어떠셨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늘 놀이랑 학습이랑을 가지고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딱 답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또 아버님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놀이라는 걸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이도 성장해야 하지만 학부모님도 함께 성장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놀이 시간을 돌려주면 어떨까요? 아이가 놀자고 하기 전에 먼저 놀자고 말씀해 보세요. 아이들의 놀이는 지금입니다.